공식 기억할까? 먼저 첫 번째 x1, y1 이라고 하는 점이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우리 y는 식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쓴 다음에 그림을 보면 여기가 x1, y1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우리 그 가장 짧은 최단 거리 d를 한 방에 공식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이 d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여기다 뭘 씌워줘야 돼? 루트를 씌워줘야 되지, 그치? 높은의 절대값 그건 우리 평행할 때 이 점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by1 플러스 c를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얘네 둘이 뭐한다? 수직이다. 그렇지? 두 번째는 요 임의의 점을 하나를 x2, y2라고 놓고 이 x2, y2가 어떤 점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를 지난다. 그렇지? 마지막은 그럴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 마무리 공식을 찾는 거랑 똑같이, 그렇지? 근데 우리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증명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관련해서 뒤에 문제를 하나 풀 때 지원이한테는 하나 더 설명해 줬었거든. 이 공식 가지고 나온 거. 예를 들어 우리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를 구해달래. 그냥 우리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공식을 쓰면 됩니다. D는 밑에 있는 분모의 값이 얼마가 돼? 몇의 제곱 더하기 몇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위에는 이제 요 점을 이 식에다 그냥 대입만 해줄 되는 거야, 그쵸? 절대값 씌우고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1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는 루트 5 위에는 그냥 5니까 유리화하면 루트 5인 값이랑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는 두 직선을 풀 건데 특이하게 어떤 두 직선이라고 된 거야?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그랬지, 그치? 이때는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 겁니다. 첫 번째는 점이 나와 있어야 되는 점이 안 나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의 직선에서 점을 그냥 찾는 거야. 근데 여기가 숫자가 좀 크니까 그럼 이걸 그냥 찾고 싶거든요. 근데 점을 찾는 제일 쉬운 거는 x나 y를 그냥 0으로 두면 됩니다.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 y 값이 바로 나오지? 이항하니까 2분의 5 거랑 어때? 그럼 우리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풀면 끝인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우리 이 둘의 이제 공식을 한번 해볼까? 공식 D는 쓰면 어떻게 돼? 루트 4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대입하는 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가 남나? 2분의 5를 대입해야지, 그렇죠? 0은 어차피 대입하면 0이니까 이해돼? 그다음 마이너스 5랑 똑같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값은 루트 5고요. 위에 있는 값은 어떻게 돼?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우리 절대값이니까 그냥 2분의 5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그냥 유리화 해주면 여기 5분의 약분돼서 어떻게 되니? 2분의 루트 5랑 같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야. 점을 그냥 하나 찾는 방법, 그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지금처럼 평행하면 우린 이 두 식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는 4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지? 비율은 똑같아. 우리 평행한 조건 때문에. 근데 여기 숫자가 좀 다르면 여기를 좀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어떻게 되니?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이지? 밑에 것도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으로 우리 얘네 둘을 맞춰놨죠? 이렇게 맞춰놓으면 그냥 공식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D는 하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똑같이 쓰는데 여기 있는 상수항의 값만 서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c 다시로 평행할 때만 우리 이렇게 공식을 바꿔서 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한번 해볼까? 요거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루트 16 더하기 4 이렇게 되지, 그치? 위에는 10 빼기 5니까 얼마가 되니?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가 얼마가 돼? 2 루트 5분의 5니까 또 결국에는 2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온 거랑 어떻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평행할 때는 둘 중에 하나야. 점을 그냥 하나 만들어서 문제를 풀거나 그럼 똑같은 공식이, 그쵸? 아니면 평행하게 우리 식을 다시 맞춰놓고 나서 상수항만 빼서 우리 바로 푼 거랑 어때? 같습니다. 알겠지? 그게 여기 뒤에 공식이 써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 여기 보면 10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과의 거리는 그냥 우리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 하나만 써놓으면 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의 c 마이너스 c 다시 요거 좀 써놔봅시다. 여긴 이게 맨 마지막에 여기 써져 있거든요. 요거를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놔보세요. 여기 10번 개념에다가 72페이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가장 쉬운 공식으로 푸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임의의 하나의 점을 찾아서 공식을 쓴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풀 겁니다. 그렇지? 평행 연구할 땐 조심해야 되는 게 A, B의 상수값을 완벽하게 보호까지 맞춰놓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공식들은 우리 이제 뒤에서 쭉 연습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봐봐. 사실 이제 여기 하면서 우리 새로운 공식을 하나 더 배울 거거든. 우리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렇지?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맞아. 그럼 여기는 BC를 밑변이라고 하면 여기 첫 번째 BC 길이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그렇죠? 그 다음 우리는 이거의 수직인 뭐를 찾아야 돼? 높이를 찾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번째는 뭐냐면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그렇지? 그럼 우리 여기 누구랑 그 직선이랑 점 누구? A와의 뭐를 찾으면 돼? 거리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그게 모르는 거랑 똑같으니까 높이인 거랑 똑같죠, 그쵸?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구해놓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나누기 하면 그게 정답 넓이로 나오는 거랑 어때? 같아. 근데 지금 보다시피 과정이 되게 좀 복잡한 것 뿐이에요, 그치?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새로운 공식을 하나 우리 알려주는 거거든? 근데 그 공식을 이름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써놓읍시다. 신발끈 공식이라고 합니다. 신발끈 공식. 여기다 한번 써놨지. 신발끈 공식. 그렇지? 왜 신발끈이라고 하는지는 여기 모양을 보면 마치 신발끈 묶은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지, 그렇지? 이거 어떻게 쓰는지만 선생님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먼저 숫자로 좀 얘기 한번 해볼게. 우리한테 0,2라고 하는 어떤 점이랑 뭐 2,3이라고 하는 점, 어떤 점은 뭐 4,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점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진짜 이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 되게 귀찮아. 근데 선생님이랑 이따 한번 해보긴 할 거거든. 다른 문제 하나로. 근데 공식을 쓰면 되게 편하니 이렇게 풀면 이 점을 그냥 우리 세로로 이렇게 쓰는 거야. 0, 2. 그렇죠? 요 점도 2, 3. 이 점도 4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 근데 순서는 상관이 없어. 선생님, 전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아니면 이거부터 쓰고 싶은데요?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쓴 점을 여기다 이렇게 좀 쓸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마치 절대값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얼마를 곱해야 돼? 2분의 1을 곱하는 과정이 있다라고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신발끈 모양이냐면 우리 신발끈 붙듯이 이렇게를 서로 곱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빨간색 선끼리도 이렇게 곱할 거거든?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파란색 곱한 거에서 빨간색 곱한 거를 다 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린 그 계산을 이렇게 해주는데 얘네들 곱하면 그냥 얼마니?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얼마야? 8.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빼는 거야. 빨간색 이렇게 곱했으니까 얼마야? 를 뺀다고. 그치?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근데 거기에 무슨 값? 절대값인 거랑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를 곱하면 돼? 2분의 1을 곱하면 걔가 넓이로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보다 훨씬 더 쉬워서 이걸 푸는 건데 선생님 이 과정으로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그래도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6이죠? 여기 마이너스 16이지? 얼마가 나와?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온 거랑 어때? 같겠지? 우린 이렇게 연습되면 이렇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까 저 방법 그대로 한번 푼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 숫자 그대로 알겠지? 첫 번째 요걸 우리 A, B, C라고 해봅시다. 그렇지? 그럼 우리 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먼저 B, C 길이를 구해야겠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BC 한번 보여봅시다. BC 선분의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맨날 맨 첫날 배울 때 우리 모르는 거야.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현웅이 기억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기억나? 지원이 기억나? 맨날 점과 점 사이 뭘 공식이 기억이 안 나. 피타고라스라니까 그냥. 현웅이가 얘기해줘봐.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씌워야 돼? 루트. 피타고라스야 그냥. 그 다음 몇의 제곱? 2 플러스? 기억나. 그렇지. 4 빼기 2 하니까 2의 제곱. 그쵸? 더하기 4의 제곱. 지현이 이거 왜 이렇게 된지 이해돼? 중학교 거라고 중학교 거. 2,3 공식이 아니라고. 요점 하나랑 몇 컴마 몇이야 지금. 4, 마이너스 1 아니야? 이거 대각선 피타고라스 찾는 거라고. 그럼 뭐랑 뭐가 필요해? 아가 아니라 뭐랑 뭐가 필요해? 빨리 얘기해봐. 너 때문에 하는 거. 이거랑 이게 뭐야? 밑변이랑 높이에 관련된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 길이가 뭐야 그러면은? x 값의 차잖아 차. 얘는 y 값의 차고. 그치? 이게 왜 맨날 공식이야? 삼각형인데. 혜민아 이거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이거 모르면 안 돼. 다 이걸로 우리 만드는 거야 알겠지? 다시 여기 넘어가 봅시다. 그럼 루트 4 더하기 16이니까 20이죠? 그럼 우리 이건 2루트 5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가 되니?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밑변을 알았으니까 이 높이에 관련된 요 길이를 찾아야 돼. 그러려면 이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찾으려면 먼저 기울기부터 알아야겠지? 기울기는 얼마야? 몇 분의 몇?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인 거랑 어때? 요거랑 이 점으로 가로식 만들어 봅시다. y 이 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로, 그쵸?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있는 게 싫어서 이걸 다 왼쪽으로 넘길 거거든? 그럼 이가 넘어가니까 몇 x? 2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는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4잖아.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된 거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 직선이랑 요 위에 있는 점 A라고 하는 이 점이랑 뭘 찾아야 돼? 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찾아봅시다. 루트 몇 더하기 4 더하기 1분의 대입해주면 되겠지? 첫 번째는 A라는 점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요거 대입해서 계산까지 한 거지?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랑 어때? 같죠? 그럼 여기도 루트 5분의 5니까 벽에 유리하면 그냥 루트 5랑 없더니 같죠?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필요하기 위해서 다 찾은 거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2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진짜 계산한 값은 여기 그냥 온 거랑 어때?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근데 이제 원리대로만 풀 거냐? 공식으로 한 방에 풀 거냐?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주관식이나 아니면 과정을 물어보는 거나 이런 거 할 땐 다 이 방법을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객관식 풀 때는 이걸로 훨씬 푸는 게 계산도 빠르고 실수도 덜하는 거겠지? 신발끈 공식이야. 이렇게 대각선을 다 더하고 반대 대각선은 뭐 한다고? 빼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항상 넓이다 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에도 강력한 공식이 잘 생각해봐. 이렇게가 우리 지금 삼각형 공식이라서 2분의 1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도형이 뭐야? 그럼 그거는 뭐만 안 하면 돼? 2분의 1만 안 하면 돼. 이해가 돼? 2분의 1 없는 거는 평행사변형 중에 아무거나 점 몇 개만 찾아서 3개 3개만 찾아서 넓이를 구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것도 평행사변형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주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3점만 찾아서 우리 2분의 1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식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럼 이제 필수 유형 25번부터 설명도 문제 한번 쭉 풀어봅시다. 보니까 어떤 점이랑 원점이랑 이 직선의 거리를 그냥 우리한테 알려준 거지? 그럼 공식을 잘 써서 저기 있는 미지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푼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모양이 보니까 마치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야?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표준형 중에서 얘는 좀 특이한 형태야. 왜냐면은 기울기로 묶여져 있고 여기가 넘어져 있으면 사실은 요 모양인 거거든. y-2는 k의 x-3에 대한 식이라고 써져 있는 거랑 어때? 같은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얘는 공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사실 그림으로 풀면 훨씬 더 쉽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이제 뭘까? 아까 전에 해보니까 이거 공식 잘 이해하고 있어. 이거에 대한 의미만 읽으면 돼. 그럼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게 풀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불러볼까? 아까 이거 되게 잘했거든 너네가? 기울기가 예를 들어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이고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 y-2는 이 형태가 생성된 저거랑 되게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걸 보고도 너네 뭐라고 읽어요? 그렇지 3,2라고 하는 점이랑 또 하나 더 얘기했지. 아니 점이 중요한 게 이거 템 여기다 뭐랑 뭐를 가지고 너네가 만든 거야? 기울기 3이랑 한 점으로 만든 거죠? 그럼 저기서도 너는 뭐를 찾아야 돼? 점은 찾아서 돌자. 기울기가 그렇지 K다 이거야. 기울기만 정해져 있지 않은 미지수다 이건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봐봐. 이 그림 이렇게 푸는 거야. 나중에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일 때가 항상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점은 우리한테 3,2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점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원점이랑 관련된 우리 거리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직선도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직선이다 이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1번 그림이면 가장 짧은 건 이렇게 되겠지. 아니? 만약에 2번 그림이면 여기 수직이 이런 그림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3번 그림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그럼 물어보는 원리 두 가지거든 보통.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이 두 점의 사이 거리는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을 때는 물어볼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그때는 이 점이랑 점 사이 거리가 정확하게 언제일 때 수직일 때가 가장 짧은 거리인 거랑 가장 긴 길인 거랑 어떻다 근데 같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길이가 어때져? 짧아지는 경우가 막 생기잖아. 그렇지? 한마디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일 때가 가장 그 길이가 긴 거예요. 직선이랑 점 사이. 그렇지? 근데 지금은 특이하게 그림으로 풀어도 되는 이유가 거리가 딱 얼마네? 그럼 왜 이 그림을 풀어도 됐냐면 여기가 아까 0,3, 0이라고 그랬죠? 이 점은 몇 컴마 몇이야? 3,2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 얘네 둘의 거리가 여기가 딱 3인 거랑 어때?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직선을 찾는 거랑 어떠니? 같은 겁니다. 그렇지? 그러려면 여기 지금 기울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없는 거겠지? 그래서 그때 K 값은 얼마다? 0이다를 가지고 그냥 풀어버려도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 공식으로 바로 쓰면 어떻게 되니? 이 식을 무슨 식으로 바꿔야 돼? 일반형으로 좀 바꿔야 되겠지? 일반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kx 마이너스 3k 오른쪽으로 다 넘기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의 식이랑 어때? 같겠지? 그럼 이것도 k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으로 우리 문제 푸는 거랑 어떠니? 같겠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바로 공식을 쓰는 거야. 이거랑 몇 콤마 몇이랑 0,0에 관련해. 그렇지? 공식 한번 써봅시다.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그치? 00 집어넣으면 여기다 지워지는 거 보이지? 그럼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3k 플러스 2랑 어때? 같겠죠 그쵸? 우린 그거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3이 되는 걸 찾고 싶지? 그럼 우리 먼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3k 플러스 2의 절대값은 3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랑 어떤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풀려면 얘도 제곱하고 이것도 제곱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렇죠? 요거 제곱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 제곱이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는 이거 제곱하면 이것만 제곱되고 이건 그냥 바로 루트 풀리는 거지? 어떻게 돼? 9k 제곱 플러스 3. 그래서 우리 여기 9k 제곱 9k 제곱이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쵸? 그럼 우리 넘어가니까 여기가 12k 이렇게 되겠지? 아니? 여기 9인데 미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쪽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래서 그때의 k 값은 또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 그림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좀 봅시다. 75번 같은 경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냥 루트 5래. 그렇죠? 두 개의 직선은 원래 일반적으로 거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되는 이유는 여기 둘의 숫자의 비율이 완벽하게 서로 어때? 같은 게 보이지, 그치? 그럼 두 직선은 서로 어떤 경우인 거야?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그냥 읽는 겁니다.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치? 그럼 우리 아까처럼 그냥 바로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 B는 5분의 루트, 그래 이제 바로 그냥 갈게. 제곱 더하니까 5라고 바로 써도 되겠지, 그치? 그리고 절대값 씌우고 그냥 여기는 상수들의 값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선생님 문자를 앞에 쓰는 게 좀 더 편해서 k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k 더하기 4랑 어때? 같죠? 그 값이 루트 5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또 똑같이 절대값 k 플러스 4라고 하는 거는 여기 루트 5 곱해지니까 그냥 5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k가 될 수 있는 값이 항상 두 가지인 거지? 여기도 그냥 양수면 1인 거랑 어떠? 같고 만약에 이게 음수면 여기가 마이너스 5여야 되지? 그럼 그러려면 넘기니까 얼마인 거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양수만 찾아주시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 공식을 이제 우리 계속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이제 나왔네.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그냥 밑변 하나 구하고 그치? 점 하나랑 직선 사이 구해서 높이 구한 다음에 곱해서 푸는 건 하나 해봤으니까 이거 바로 그냥 공식으로 가봐둘까? 신발끈 공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점의 위치를 쓰라고 얘기했었지? 저 세 점을? 어떻게 위치에 쓰는 방법이 좀 있어요. 가로로 세로. 세로로 쓰라고 했습니다. 3, 2. 순서를 좀 바꿔볼까? 이번에 A, B, C 말고 C부터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B를 그냥 이렇게 써봅시다. 그렇지? 대신에 중요한 건 맨 처음에 썼던 점을 꼭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표시? 절대값 표시해주고 여기다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 우리는 이렇게 곱하기 더하고 반대로 곱한 거는 다 뺄 겁니다. 알겠죠? 불러봅시다. 2분의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0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 다음 플러스 2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빼기니까 다시 플러스 2로 바뀌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똑같은 게 다 지워지고 절대값이라서 그냥 12로 바뀌는 거랑 어때? 그 넓이가 그냥 얼마다? 6이다. 그거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야. 막 길이 구하고 높이에서 공식 써가지고 하는 요 과정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발품 공식 이 원래 과정을 한번 연습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얘는 두 개의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가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모두 구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얘는 이런 얘기인 거야. 봐봐. 지금 둘은 직선이 아니야. 평행한 게 아니야. 이런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 둘과 거리가 똑같은 P의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여기 P라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이 그림 뭐냐면 얘네 둘 수직인 요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이쯤에서도 같은 거리가 이렇게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서로 수직으로 같은 거리가 또 있지 않을까?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거리들이 모여 있다 이거야. 맞니? 근데 꼭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 같은 점들이 위치하는 거. 또 어디도 있겠어? 반대편에도 여기도 이렇게 수직인 요 거리가 서로 어떨 수가 있어.
똑같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 반대편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돼서 여기랑 여기 거리가 똑같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두 개의 직선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도형의 방정식,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자취에 대한 방정식은 항상 몇 개가 생기냐면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보통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걸로 두 개의 직선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걸 찾는 방법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거랑 똑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 움직이는 점 P를 그냥 우리는 x, y라고 놓거나 아니면 저기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뭐 a, b 같은 걸 놓고 마지막에 이 a를 x로 그리고 b를 y 같은 걸로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린 첫 번째 그냥 x, y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그럼 이 점이랑 요 직선이랑 우리 거리를 찾는 거죠. 그렇죠? 거리 공식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거리 공식 직선과 요 점이야.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5분의 라고 바로 써도 되겠지, 그치? 거기다 절대값 씌우고 더하는 거야. 더하면 어떻게 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대입. 똑같이 그냥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는 요 직선, 반대편에 있는 이 직선이랑도 거리가 똑같아야 돼, 그쵸? 걔도 어떻게 돼? 똑같이 루트 얼마분의? 5분의, 그쵸? 절대값 씌우고 대입하니까 그냥 똑같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 똑같지? 그럼 어차피 루트 똑같으니까 그냥 지워버려도 되겠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특이하게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를 한번 이제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치? 그럼 얘네 둘이 항상 우리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나? 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로 나누는 거랑 기억나니? 그럼 원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생겨야 돼? 네 가지가 생겨야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반대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생기겠지, 그치? 그럼 우리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놓고 풀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숫자로 한번 볼게, 숫자로.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그냥 a는 얼마예요? 5지. 이렇게 하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그쵸? 이렇게 하면 a는 얼마예요? 똑같네? 이거 한 거랑? 이렇게 하면 a는 얼마예요? 5가 나와. 한마디로 어떤 경우냐면 같은 부호일 때 두 가지는 항상 답이 똑같아. 그치? 대신에 어떤 경우가 다르냐면 다른 부호일 때 두 가지도 답이 똑같은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네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 그냥 딱 두 가지만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뭐냐면 이렇게만 나누면 돼.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특이하게도 얘네 둘이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여서 그냥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보통은 뒤에 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풀면 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라는 식이랑 어떻다? 같다. 우린 이것만 우리 문자로 잘 정리해서 답을 찾아주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 첫 번째 건 우리 다 왼쪽으로 이항해버리면 되겠지? 답이 어떻게 돼? 첫 번째 것만 왼쪽으로 이항하면 x 플러스 y는 0이라고 하는 식하는 거죠. 두 번째 것도 여기 x가 플러스니까 다 왼쪽으로 이항해버리면 편하겠죠? 이항하면 어떻게 돼? x가 아니라 3x지?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3y 그렇죠? 플러스 1은 0인식이랑 어떻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이 아까 우리가 그린 요 가운데 있는 빨간색 점선, 파란색 직선에 대한 방정식이랑 어떻다? 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일 때는 항상 두 가지씩이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알겠지? 이게 x, y가 없을 때도 한두 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개념 마무리하는 문제들 여기 쭉 한번 풀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 공식으로 뒤쪽에서도 푸는 게 훨씬 더 많거든? 여기 부분 한번 쭉 한번 연습해보라고 할 테니까 지금 한번 10분 정도만 또 잠깐 밑에 거 한번 풀어보고 우리 또 새로운 원의 방정식 좀 한번 들어봅시다.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 그림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기억해줘야 돼. 결국에는 뒤쪽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현우는 혹시 연습장도 안 가져니? 칸이 좀 좁지? 여기다 한번 쭉 풀어보고 선생님 그때 연습장 노트 줬었죠?
갖고 다니세요 이제 웬만하면. 저를 진짜 지원이 맨날 갖고 다니고 오늘 안 가졌어? 봅시다. 필요하면 또 얘기하고요. 네. 딱 10분 정도만 그래도 몇 번 공식만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여기 보면은 두 번째 78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22번이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 그랬더니 두 개 점 A랑 B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딱 점으로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이차함수가 이렇게 지나는데 그 밑에 여기는 여기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계속 움직이는 어떤 P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떨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첫 번째는 가장 클 때, 그렇지? 두 번째는 어떨 때 찾아달래? 가장 작을 때를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 그럼 우리는 먼저 최대값을 찾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넓이를 찾아달라는 건 얘네 둘의 길이는 이미 고정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직선이랑 요 움직이는 어떤 한 점이랑의 뭐를 찾으면 돼? 수직인 높이를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그 점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길어졌다가 다시 좀 짧아지는 그림인 게 보이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 삼각형이 이렇게 될 때는 되게 그 그림이 작잖아. 여기부터 점점 커지죠? 여기 밑에쯤에서는 엄청 큰 데가 한 군데 딱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작아지는 거랑 어때? 같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 제일 길 거, 가장 큰 넓이를 갖게 되는 가장 긴 높이를 찾게 하는 게 목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지? 근데 우린 이 점을 도대체 어딘지를 이 꼭지점일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때 찾는 방법이 뭐냐면 어쨌든 이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맞니? 그 직선이 움직일 때 이 곡선이랑 만난 하나의 점이 존재해야 하니?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만나는 그 첫 번째 딱 만난 점이 하나 있을 거다 이거. 우리 이런 걸 접한다고 얘기하지, 그렇지? 그럼 이 점일 때가 결국에는 이 평행한 두 직선의 가장 긴 길이인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A, B의 기울기를 찾아서 우리 먼저 해봐야겠지? 이 기울기 찾으면 어떻게 돼? 몇 증가하고 몇 감소한 거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니까 4 증가하고 2 감소한 거지, 그치?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우리 요거 보통 2점으로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요 점으로 하자. 여기가 1,2니까 되게 쉽네. 이 기울기랑 이 점에 관련된 식 한번 불러볼까? y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분의 1이랑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우리 이걸 넘기면 x 빼기 y 플러스 2분의 3은 0이라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만 갖고 y절편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 이 앞에 둘의 값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평행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밑에 된 그린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y 플러스 어떤 k 값이 0인 직선이랑 어떻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직선이랑 이 곡선이랑의 교점을 찾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우린 이거를 이 식이랑 대입을 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죠? 얘도 식을 바꾸면 어떻게 돼? y는 얘를 넘기니까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거 이상한 짓 했네, 미안.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왜 갑자기 점으로 했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선생님 여기 이상하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어쨌든 분수 있는 거 무조건 싫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2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랑 어때? 같이? 그리고 나서 넘기니까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랑 기울기도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비율을 맞추면 돼. 고민할 거 없이. 그냥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인 거랑 어떻다? 인 거죠, 그쵸? 우리 이걸 또 y는 식으로만 고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인 식이랑 어떻다? 인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 요 식을 여기 있는 방정식에다 뭐 하면 돼? 대입해주면 그때 만나는 점이 딱 몇 개밖에 없다. 밖에 없다는 건 근이 몇 개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판별식이 얼마?
0으로만 풀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걸로 요 점의 좌표를 찾으면 그 다음에 다시 모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마무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데는 당연히 어떤 점일 때야? 요 점일 때는 그림으로 보이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없습니다. 최대값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 22번은 저 아이디어로 한번 숙제 한번 풀어보면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요것도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무슨 삼각형이래? 그렇지. 근데 점의 좌표가 나오면 우리 아까 전에 뭐 공식을 쓰든 뭐라든 해서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두 개의 직선을 그래도 알려는 줬어. 근데 얘는 기울기를 지금 알아볼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 둘이 조금 특이한 직선의 상태. 그것만 찾으면 그래 조금 쉽거든? 왜 쌤 특이하다고 얘기할까? 직선을 보니까 쌤 눈에 되게 좀 특이해. 둘이 한번 잘 째려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런 걸 발견을 해야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접근하기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한 10초만 더 보세요. 우리 써져 있는 게 기울기밖에 없어. 그렇지? y절편 아예 없는 1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지. 봐야 되는 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y는 3x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x인데 얘네 둘의 상태가 어떻다고? 수직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직이면서 이등변이라면 이렇게 수직 이등변 삼각형인 것밖에 없어. 직각 이등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는 도형으로 이제 넓이를 찾는 거랑 어때? 같아. 그럼 이거는 이등변인 성질이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있는 가운데 중점이랑 이렇게 수직인 거랑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한마디로 여기 기울기가 m이잖아 지금. 그럼 이 기울기도 그냥 알려준 거랑 어때? 그리고 그게 어떤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원점을 지납니다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로 한번 문제 접근해보면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숙제까지 한번 79페이지까지 다 한번 쭉 풀어보는 걸로 숙제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좀 들어봅시다. 우리 원이라는 거 조금만 얘기 한번 해보면 원의 정의가 뭐예요? 원의 정의. 원의 정의. 그것만 알면 우리 바로 공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이라고 하는 거의 뜻.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컴퍼스를 그린다고 생각해. 뭐랑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컴퍼스를 그리면 뾰족한 걸로 어딘가를 딱 찍어야 되지 않니? 그걸 우리 원에 뭐라고?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 어떤 가운데 점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원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은 요만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크게 그리잖아. 작게 그리려면 뭐를 알아야 돼? 그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원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여기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한마디로 이게 반지름인 거랑 같더니 같죠? 의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나중에 집합이라고 좀 표현을 할 거거든요. 한마디로 여기랑 같은 거리의 점이 하나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 이걸 컴퍼스를 그리면 이렇게 쭉 점들이 막 나열이 돼서 그려진 거랑 어때? 그 점들을 다 연결을 하면 그게 결국에 무슨 모양이랑 같다. 원이라고 하는 모양인 거랑 같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우린 그때 두 개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이 중심이 중요해서 얘를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또 이 반지름을 우리 보통 뭘로 표현을 많이 했더라? 중학교 때부터? R로 표현을 많이 했었지. 그치? 그럴 때 우리 이 점이 궁금한 거야. 그럴 때 우리 자체 방정식처럼 이 점을 우리 몇 콤마 몇이라고 만드면 돼? 콤마 y라고 만들면 되겠지, 그치?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라고. 이 두 점 모의 거리가 사이 거리가 얼마다? 얼마다? 이걸 우리 식으로 만들 거야, 그치? 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계속 나오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부터? 루트부터, 그치? a-x도 되는데 그냥 x-a로 한번 써볼게. 그쵸?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치? 그리고 뭐 해야 돼? 제곱하고 더하기 y-p의 제곱을 하면 그게 얼마가 나오는 거야? r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반지름은 r이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기본적으로. 그치? 그럼 봐봐. 굳이 여기 루트랑 요 r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 선생님 미안 갑자기 왜 이러니? 루트를 없애주려면 양쪽을 다 뭐 하는 거랑 똑같아? 제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그냥 루트만 이렇게 쓱 지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아래 제곱이라고 쓰는 거랑 같아. 그래서 이게 그냥 원의 방정식 공식이에요. 중심이 뭐고 A, B 반지름이 뭘 때? R일 때. 우린 이것만 잘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모 빼기 모의 제곱 A의 제곱, 그렇죠?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근데 이 A, B가 원의 중심이야, 그렇죠? 그럴 때 끝에 있는 건 그냥 R이 아니라 양변을 제곱 쓰니까 뭐의 제곱인 거야? 반지름의 제곱인 겁니다, 알겠지? 그럼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중심이 예를 들어 1,1래. 그리고 반지름이 예를 들어 3이래. 한번 식 만들어 볼까? 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쓰는 게 다예요. 또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로 이렇게 5로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불러봅시다. 이 제곱 더하기 그렇지 는 그냥 5 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5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러볼까요, 여기도? 는 20 플러스 1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랑 어때? 같은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단계에서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정도야. 야, 너 혹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16이다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죠? 그럼 이걸 보고 너네가 중심의 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몇 컴마 몇이야? 반지름은 얼마예요? 4 이렇게 찾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그럼 우리 문제로도 다르게도 낼 수 있을까? 이걸 혹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봅시다. 플러스 5가 0이다. 이렇게 되는 식이 있어 갑자기. 그렇죠? 선생님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 다 무슨 식인 거야 우리한테 둘 다? 완전 제곱식인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런 식의 상태에서 요 두 개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맨날 우리 연습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죠? 그거를 그냥 이거 쓰면 바로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모양이 나오는 거랑 어때?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 둘로 완전 제곱식 한번 만들어 볼까? 보이니? 그쵸? 몇의 제곱이야?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럼 이거 하면 우리가 여기다 얼마를 더한 거야? 랑 9를 더한 거지, 그치? 그럼 오른쪽에다가 4랑 9를 더하는 거랑 어때? 그럼 13이지? 근데 여기 있던 5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죠. 그럼 우리한테 이 식은 옆에 것만 쓰면 그냥 8이라고 써도 될까? 그럼 또 이걸 우리 중심의 좌표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한번 불러봅시다. 2,3 그리고 반지름은 2루트 2 이렇게 불러주는 거랑 어때? 같은 거야. 너네가 이제 원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다 한 거야. 그럼 봐보세요. 당연히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식을 보고 이렇게 돼 있는 식을 보고 이렇게 돼 있는 식을 보고 한 번에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대신에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으면 바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선생님 도형의 방정식에 표현하는 방법 중에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보자마자 직선일 때 기울기랑 절편 찾는 식이 있고요, 그렇지? 어떤 공식을 되게 쓰기 편한 식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보자마자 그 원의 특징이 바로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걸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건 또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식을 뭔가 쓰기 편한 일반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한테 원의 방정식의 모양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생긴 형태 하나.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전개하면 x제곱이랑 y제곱은 똑같은 개수로 1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일반형은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줍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항상 a라고 하는 x도 있고
b라고 하는 y도 있고 상수형이 하나 있는 거랑 어떻다. 이걸 무슨 형이라고 얘기한다고? 일반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물론 이거를 표준형, 또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도 우리한테 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의 특징을 처음에 찾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공식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증명한 과정이랑 똑같아.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이면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제곱을 해서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이 r의 제곱이랑 어떻다. 인 것이 그치? 그럴 때 특이하게도 되게 쉽게 중심이 어떤 점이면 원점이면 a랑 b가 0,0이니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은 r의 제곱이랑 어떻다. 라고 하는 되게 간단한 식이 보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이 보이면 중심이 원점이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들이 여기 아까 똑같은 우리 과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요. 그럴 때 그거를 우리 전개를 해서 쓴 일반형은 이렇게 되는 식이랑 어떻다? 같다 인 것이 그치?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거는 실제로 반지름을 찾기 위한 조건이라고만 읽어주는 거지. 이 조건이 왜 생기는지 정도만 한번 봅시다.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진짜 내신 기간 때 좀 외워주면 편합니다.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지? 이걸 우리 똑같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얘네 둘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플러스하고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하느라고 얼마를 더한 거야 우리는? 4분의 a 제곱이죠, 그렇죠? 4분의 a 제곱. 또 요거 하느라고 얼마를 더한 거야? 4분의 b 제곱 더한 거지? 그리고 얘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c인 거랑 어때? 같죠? 아까 근데 얘기했지?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야? r의 제곱 자리랑 어때? 같죠? 여기다 누굴 씌운 게? 루트를 씌운 게 항상 반지름 r이니까 그 반지름 r은 0보다 무조건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의 식을 써놓은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니? 그걸 분수 4를 안 쓰고 4를 묶어서 이걸 4배해서 우리 통분해서 위에 분자만 얘기한 거랑 어때? 같은 겁니다. 그냥 그 원리 때문에 써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런 거 외워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됩니다. 알겠지?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우니까 연습만 우리 몇 번 좀 해보면 돼요. 알겠지? 넘어가 봅시다. 뒤에 쪽에도.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뭐냐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지? 근데 애매하게 이런 건 절대 안 돼. 그냥 이 점 하나랑 다른 점 하나 할 때도 문제 풀 수 있어야 하면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 이때는 새로운 점이랑 이 거리를 다시 한번 구해야 되겠지? 얘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지름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점은 첫 번째 무슨 점이야? 우리가 되게 쉬운 중점이지? 중점의 좌표 찾는 거 엄청 쉬웠죠? 그냥 몇 분의? 중점 1대1 내분이랑 똑같지? 평균 2분의 x, y를 더한 거랑 어때? 같아, 그치? 그런 다음에 그 중심이 나왔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랑 어떠니? 그거는 우리 또 중심이랑 한 점 사이 뭐만 찾으면 돼? 거리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중심 알고 반지름 나오니까 바로 우리 방정식 쓸 수 있어 없어? 그 방식으로 풀 거다라고만 보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야. 지름을 하나로 끼게 되면 당연히 그때 생긴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다 무슨 삼각형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또 나올 거다 정도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요건 이제 우리 그림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잘 봐봐. 이제 우리한테 원에 대해서 다양한 상태를 좀 물어볼 거거든. 뭐냐면 어떤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치? 좀 보세요. X축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반대로 밑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랑 어때? 같아, 그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반지름을 세면 예를 들어 3이라고 한번 해서 봅시다,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이 점의 좌표에서 이 X값을 너네가 찾을 수 있니? 이 X값 못 찾아, 그 길이는, 그치? 대신에 여기 있는 Y값 높이는 쉽게 찾을 수 있어, 없어? 이게 곧 반지름이랑 어떨까? 그래서 여긴 몰라 그냥 A 컴마인데 지금 여기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3인 거랑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밑에 있는 그림이면 여기도 여기에 있는 이 x좌표를 너네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 반지름이랑 어때야 돼?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 뭐 a,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인 거랑 어떻다? 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 식으로 외운다기보단 어떤 상태일 때 반지름의 값이 무슨 좌표랑 같겠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아. 그럼 반대로 y축이랑 접하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반대편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지? 이 빨간색은 반지름이 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첫 번째,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5만 알 수가 있어? x 좌표만 알 수가 있겠지? x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5, 뒤의 값은 몰라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 그렇지?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똑같이 5, y 좌표는 모릅니다.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럼 또 우리한테 특이하게 어떤 걸 가끔 물어볼 때가 있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렇게 접하는 거.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도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큰 원을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죠? 얘가 좀 특이한 거 그렇지? 그럼 이 첫 번째 점은 반지름을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콤마 1이 되겠지, 그치? 요 점의 좌표는 반지름이 예를 들어 그냥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겠어? 점의 좌표가? 왼쪽인데? 마이너스 3,3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랑 어때? 그러다 보니까 이 동시에 접하는 건 이 네 군데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 반지름을 어떻게 이용할지만 너네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또 문제에서 날 거다라는 것 정도로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림들을 우리가 계속 그려보면서 우리 문제를 좀 풀 겁니다. 첫 번째 봅시다. 우리 그냥 이거 공식 확인인 거죠? 바로 한번 우리 표준형으로 불러볼까? 원의 방정식. j 제곱 의 제곱은 그렇지 꼭 제곱을 해놔야지 그치? 밑에는 중심이 원점이네 엄청 쉽습니다 그치? 0,0이니까 그리고 이 점을 뭐하는데? 지나는데 그치? 그럼 우리한테 치사하게 뭐를 안 가르쳐준 거뿐이야? 그렇지 그럼 먼저 반지름부터 한번 구해볼까? 중심과 한 점 사이 거리를 풀어주면 되겠죠? 반지름 한번 구해봅시다 1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뭘 씌워주는 거야? 루트를 씌워줘서 루트 104 이렇게 되는 거랑 어때? 반지름 구해놨습니다. 그렇지? 이걸로 이제 방정식 만들어 봅시다. 0,0이 되게 쉽고 x 제곱은 그냥 104 r을 제곱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랑 똑같아. 넘어가도 되겠죠?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긴 일반형의 식을 가지고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보세요. 그렇지? 그냥 우리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겁니다. 얘네 둘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몇의 제곱? 그렇지. x 플러스 2의 제곱. 우리 이거 2차 방정식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더하기 몇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바로 가는 거지? 그럼 오른쪽에 이걸 하느라 우리가 얼마를 더한 거야? 13을 더한 거죠? 마이너스 3도 이항되지? 그럼 더하니까 얼마야? 16. 그럼 우리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며?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반지름의 값은 얼마? 4. 이렇게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지원이가 한번 해봅시다. 몇의 제곱?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반이야.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지? 잘해야 되는 건 제곱들을 한 거를 넘겨서 더해줘야 돼. 여기 몇을 더한 거야? 양쪽에? 그렇지. 여긴 얼마를 더한 거야? 둘이 더하니까 4분의 26. 약분하면 2분의 13. 그리고 넘어간 게 얼마야? 빼기 2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오른쪽의 값이 2분의 9 거랑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좌표 불러봅시다. 몇 콤마 몇이야? 중심. 반지름은
플러스 2분의 뭐 정리해주면 유리화까지 해서 2분의 3 루트 2랑 까지 하는 연습을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보면 됩니다. 원의 방정식. 그 다음 우리 81페이지, 87페이지구나. 여기 쪽에 기본 유제 유형 3번 보니까 이번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걸 풀게 돼. 그쵸? 그럼 두 점이 지름이잖아. 그치? 그럼 먼저 우리 중심의 좌표를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겠지? 중심의 좌표 한번 찾아봅시다. 중점이야, 중점. 몇 컴마? 2분의 2분의 4니까 2 컴마 바로 보이지 그치? 마이너스 2 둘이 그냥 평균이야 그쵸? 그 다음 우리 이 점이랑 이 점 사이 거리로 반지름 찾으면 되겠지? R은 4의 제곱 그쵸? 1 백인데 2 마이너스에서 4지? 빼면 얼마야? 빼기 3이지 3 그치? 3의 제곱이지? 근데 우리 이거 피타고라스잖아 얼마야? 5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다 뭐 해주세요 그냥? 더해주세요 하니까 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좌표의 접하는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래? 5컴마인데 이거 그림만 잘 그리면 끝나 5컴마이면 여기가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돼 있는 어떤 중심이 있다 이거야 그치? 근데 얘가 어디에 접하는데? 그럼 무조건 그림 요거 아니야? 그럼 그림을 보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그냥 2지 그럼 이거 반지름의 길이 나왔잖아 두 번째 반지름을 알려줬네? 근데 어디에서? 어디랑 어디에 어떻게? 동시에 그쵸?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요런 그림인 거랑 어때야 돼? 근데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3이래 그럼 여기 좌표는 무조건 몇 콤마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거 5만 잘 그리면 돼 그림만 잘 그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치? 근데 괜히 이거 머릿속으로 하거나 공식처럼 외워서 풀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조금씩 조건을 줄이는 거야 뭐냐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럼 중심의 좌표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원래 A, B라고 쓰겠지 아니? 근데 이렇게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우리 문제를 풀기가 어렵거나 못 풉니다 그쵸? 대신에 분명 얘기했잖아 이 중심이 이 직선 어디에 있대?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맨날 우리는 어떻게 했더라? 이 점을 직선에다가 대입했었지 그치? 그럼 뭐를 A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대입을 하면 B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2A로 바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미지수가 하나가 사라져 버려서 A, 2A가 되는 거랑 똑같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잖아 이 모르는 중심이랑 저기 있는 두 점이랑 뭐가 서로 어떻다? 원이야 원 여기 있는 중심이랑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그냥 두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3,4 그림상은 말이 안 되지만 그치? 5,6 어떤 관계만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반지름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어떻다 계속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그 식을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그렇지 근데 보통은 그냥 문자 빼기 3으로 하게 그치? 이게 좀 더 쓰이면 편하거든요 3마이너스 써있지 맞지만 이거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의 제곱은 O의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6의 제곱에 원래는 둘 다 루트 씌워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제곱해서 풀 거니까 루트 없어도 되는데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a 값이 그냥 나온 거랑 똑같아 전개 한번 해봅시다 하나만 풀어보자 그렇죠 제곱 그렇지
16은 플러스 36까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런 문제도 되게 쉬운 건 항상 이런 개수들이 합이 똑같아. 제곱이 특히나.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다 지어진 거랑 어때?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되게 쉽게 나오는. 너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2지? 여기는 마이너스 34죠? 얘가 넘어가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 몇 A? 12A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숫자니까 25랑 36을 더해야 되지. 근데 여기 3이랑 16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어져서 이렇게 지어지는 거랑 어때? 그래서 걔가 36이랑 어떻다? 그럼 A 값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그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었다? 3,6이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로 다시 반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요. 그렇지? 다시 점과 점사의 거리 해서 구해도 되는데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는 이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뒤에도 봅시다. 저렇게 생긴 원의 중심의 좌표가 x값이 얼마가 나온대? x값이 아니네. 5의 값이 얼마가 나온대? 중심의 무슨 값? y값, y 좌표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일 때 이거의 반지름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럼 어제는 중심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 이거 중심에 있는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거랑 만들어 봅시다.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걸 하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를 맘대로 더한 거야? 4도 더했고요. a 제곱도 더했겠지? a 제곱을 더하면 되고 4는 더했는데 3이 넘어가니까 그냥 더하기 1인 거랑 어때?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좌표 a 값이 얼마다?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더하기 1이니까 반지름은 얼마? 10. 이렇게 그냥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밑에 있는 것도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가 되도록 하고 싶대? 근데 원에 대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그냥 완전 제곱식 풀면 됩니다. 그렇지? 중요한 건 어디일까? 뒤에 있는 값이 반드시 반지름이 되려면 여기다 루트 씌운 반지름 R이 0보다 항상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지, 그치? 그 조건만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것도 똑같이 그냥 모양을 바꿔봅시다. 요거 지금 잘 안 보이는 저 Y만 좀 지울게. 이것만 지워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식 완전 제곱식으로. x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똑같지? 그 다음 y는 아예 없네? 그래서 좀 쉽죠? 몇의 제곱이냐? y 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다 이항해서 더할 거지? 그럴 때 몇을 선생님 맘대로 더한 거야? k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그냥 맘대로 더한 거랑 어때? 같죠? 그리고 나머지 넘어갈 겁니다. 다 이항 불러봅시다. 플러스 5k 제곱 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여기 있는 x, y 없는 상수가 다 넘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3k 플러스 7이랑 어떻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가 반지름이 결국엔 제곱에 대한 값이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이것만 조건을 풀면 되는 거죠? 요거 전개 한번 다시 해봅시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까지 된 거지? 요거랑 이제 요거랑 합쳐진 거 한번 불러보세요. 몇 k제곱? 6k제곱 마이너스 17K 마이너스 17k 플러스 10 은 0보다 뭐하다? 크다. 를 가지고 이제 이 숫자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지? 네. 맞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6, 1 해주고 11, 1 한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치면 마륙 마이너스 11이니까 딱 나오는 건 어때? 맞죠? 그럼 6k 마이너스 11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랑 똑같아? 다시 부등신경이지? k는 1보다 작고 얘가 더 작으니까 그치? 또 k는 5보다 6분의 11보다 뭐하다? 크다. 바깥쪽 값에 대한 값이구나라고만 찾아주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숨어져 있다라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90페이지도 봅시다. 봤더니 이게 좀 이제 어려운 거야. 저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 그냥 모르는 중심의 좌표를 하나 잡아놓고 얘를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으니까 뭐 P라고 한번 해볼까? 그치? 그럼 우리가 아는 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PA도 반지를 믿고, 그치? PB도 반지를 믿고, PC도 반지를 믿는 거랑 어때? 같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세 개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같다로 풀리겠지, 그치? 그럼 마치 이거 무슨 식처럼 될까? A는 B는 C는 관련된 식 푼 적 있잖아. 무슨 방정식? 까먹었어 우리? 1학기 거랑 계속 연결이 돼. 얘네 두식 하나, 얘네 두식 해서 우리 문제 푸는 거 있잖아. 아, 연립방정식처럼 된다고. 연립방정식.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너네가 아 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렇지? 항상 그걸 이제 짜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PA는 PB는 PC의 식을 먼저 써볼 겁니다. 만들어 봅시다. 다 근데 어차피 루트니까 제곱해서 PA의 제곱 불러보세요. A 5의 제곱 그렇죠? 더하기 B P의 제곱은 두 번째 PB의 제곱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건 쉽지 않지. 너무 많이 들었지? 그 다음 PC의 제곱 A 마이너스 A 플러스죠? 3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세 개의 종류가 전부 다 같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 그냥 아무거나 두 개씩만 묶어서 할 거니까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도 되겠지? 요거 두 개 할 거거든요. 그럼 얘를 전개 한번 해보면 여기도 A제곱, B제곱이 똑같아서 지어줄 게 보여야 되겠지?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전개 한번 해봅시다. A 중 A 10에 지금 글씨가 조금 애매해서 치시고는 그 다음 플러스 25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2A 플러스 1 B제곱 4까지. 그럼 항상 제곱은 똑같아서 좀 쉽게 풀린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다 왼쪽으로 넘겨봅시다. A가 플러스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몇 A? 12A. B는 왼쪽으로 넘기면 몇 B? 4B. 상수는 보니까 여기 둘이 하면 5죠? 넘어가니까 5만 빼면 되니까 플러스 20인 거랑 어때?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다 4의 배수잖아. 숫자 좀 확 줄일 수 있겠네? 약분하면 3A B 플러스 5는 0이랑 어떻다. 하나씩이 나온 거야, 그치? 두 번째. 얘네 둘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전개된 거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쓸게. 4는 이제 뒤에 거 불러볼까? A제곱 6A 9 B제곱 8B 플러스 16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럴 때 여기 똑같이 항상 제곱은 다 똑같은 개수로 돼 있어서 지워지면 돼요, 그쵸? 그럼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넘겨서 A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부 다, 그쵸? 오른쪽으로 넘기면 몇 A? 8A. 오른쪽으로 넘기면 몇 B? 마이너스 4B. 그쵸? 상수는 여기 16 더하기 9니까 25고요. 여기 상수는 5지? 오른쪽으로 넘기면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그치? 걔가 0이니까 또 4에 비해서 좀 쉽게 설겠네. 는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는 0이랑 어떻다. 그럼 얘네 둘을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연립, 그치? 그럼 B 사라지게 둘이 더하니까 어떻게 돼? 5A 플러스 10은 0. 그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는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중심의 좌표를 찾게 된 거랑 어때? 그럼 이걸로 또 귀찮지만 집어넣어서 반지를 구하고 그냥 원의 방정식 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곱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조금 귀찮은 게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한번 해봅시다. 봤더니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또 이 점에서 5에 접하는
x축에 접하는 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얘도 이 직선 위에 있는 보통 우리 중심을 a, b라고 놓잖아. 아니? 그럴 때 항상 문자 두 개 있으면 좀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을 이 식에다 뭐 할 거야? 대입을 하겠죠, 그쵸?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빼기 b 더하기 4는 결국엔 0이잖아. 그럼 한마디로 우리한테 b는 뭘로 바꿔도 된다? a 더하기 4로 바꿔도 됩니다. 이거랑 어때? 같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이건 이제 문자 하나로 바뀐 a, a 더하기 3 겁니다. 여기까지 맞지? 그런 상태도 특이하게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저 점은 한마디로 우리 0, x 더하기 4인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인 거랑 똑같거든? 그치? 그런데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어디에 접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어떤 점에서 그치? 어디에 접한대 분명히? x축에 접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어떤 중심이랑 이렇게 그냥 만나고 있는 원인 거랑 어떻다. 그림 좀 이상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원인 거랑 어때? 같겠지, 그치? 그럼 우리한테 여기 있는 요 점이 중심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요게 곧 뭔 거랑 똑같다고 했어, 분명히? 반지름 R이랑 똑같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우리 요 반지름 R에 관련해서 지금 이런 그림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경우일 거고, 그쵸? 이 식은 분명히 지금 나와 있잖아. Y는 넘기면 X 플러스 4인 거랑 어때? 같이? 그럼 분명히 지금 Y절편에 대한 값은 4고요. X절편에 대한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거랑 똑같이? 그럼 요건 문제가 저 그림이 쉽기 때문에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안 생기네. 한번 저걸 좀 자세히 그려봅시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3 거랑 어때? 여기를 지난 이런 직선인 거거든? 근데 어디서 분명히 접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3,0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럼 원의 방정식이 여기랑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랑 어때? 같겠죠? 그치? 그럼 우리한테 이 점의 좌표를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a, a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당연히 지금 그림처럼 여기 a는 여기 있는 값 얼마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쵸?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1인 거랑 어때? 그럼 이것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이다라고 될 수 있는 거랑 어떠니? 이걸로 그냥 식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그림을 좀 자세히 그리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게 이제 조금 까다로워. 두 번째 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봤더니 어디 어디를 지난대 우리한테? 몇 몇? 2번. 4, 마이너스인데 4, 마이너스이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는 원이 있대, 그치? 근데 우리한테 특이하게도 어디랑 어디에 동시에 접한대? 그렇지. 그럼 무조건 여기 사삼면에서 원을 그려줘야 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를 원의 약간 바깥쪽에서 접하는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지? 그럴 때 우리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반지름 여기가 R이겠지? 네. 여기는 그 값이 마이너스인 거랑 어때? 그러니까 얘는 몇 몇이 되는 거야? R,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꼭 이 그림만 있냐라고 하면 이거 말고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얘가 아주 원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원으로도 그려질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그럴 때도 여긴 당연히 R, 마이너스 R이 똑같은데 우리 그럴 때 이 작은 원도 하나 그려지고 항상 큰 원도 하나 그려지는 거랑 어떻다? 라는 것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R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는 식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방정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값 중심의 좌표도 알고 우리 반지름의 값도 R로 쓸 수 있는 거지? 문자 하나밖에 없어도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식있어요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이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반지름의 제곱 R의 제곱인 거랑 어때? 같아. 근데 이 방정식이 이 빨간색도 쓰고 파란색도 한꺼번에 쓰면 똑같거든요? 그럴 때 항상 몇 몇을 지난다?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랑 어떻다. 그러니까 우리 고민할 거 없이 얘를 또 이 식에다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식이 바뀌어? 4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이 R 제곱이랑 어떻다? 같다. 까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전개 한번 해볼까? 예, 전개 한번 해봅시다.
알지. 얼마 안 남아서 좀만 더 힘내봐. R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이지 그치? 요것도 그냥 R 마이너스 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제곱이랑 어떻다. 그래서 얘는 R제곱이 하나만 지어져. 그러니까 R제곱이 하나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R이 두 개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R의 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이 되는 거지? 요거 12를 만들려면 몇몇 해야 되나 봤더니 10이랑 2로 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랑 어때? 그래서 R의 값이 얼마나 나온다? 작은 어는 2가 되는 거고 큰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은 얼마? 10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겠지? 요 그림을 좀 만들어서 우리 푸는 거랑 똑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좌표의 값을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요것도 한번 물어볼까? 첫 번째 반지름이 R일 때 여기는 몇 컴마 몇이라고 돼? 여기 동시에 적하는 거면 1사분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여기 4사분면이었잖아. 여기도 R이고 R이니까 여기 R, 마이너스 R로 썼지? 1사분면이면 당연히 몇 컴마 몇이지? 제일 쉽잖아. R, R이 만약에 2사분면이면 R, 3사분면이면 그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당연히 그림 그리면서 생각해 주기만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연습하는 거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보니까 두 점 A랑 B에 대해서 어떤 모르는 점의 좌표가 항상 몇 대 몇인 점이 있대? 2대 1인 점이 있대. 그치? 그럼 이거 무슨 점이랑 똑같아? 우리가 문제 풀었던? 앞에서 우리 했던 점과 점 사이 거리하고 그다음 밤에 무게중심 아니죠. 무슨 점이랑 무슨 점? 내분점이랑 외분점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같진 않지만 그치? 비슷한 거예요. 요거랑 유사하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돼. 그치? 이걸로 이 P가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그치? 근데 이걸 이용하면 좀 되게 특징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 왜 그런지 한번 볼게 봐봐. 그냥 우리 직선으로 먼저 A라고 하는 점이 그냥 쉽게 그리려고 4,1이라고 해보고요. 여기 B라고 하는 점이 그냥 1, 마이너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지? 그럴 때 이 두 점을 그냥 몇 대 몇으로 만든다라고만 써져 있어. 그럼 우리한테 이거를 내분, 외분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직선상에 있는 걸로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입니다. 이런 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랑 어때? 맞겠지? 반대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1번이니까 이만큼 2로 가고 얘만큼 1로 오게 하는 이런 점이 하나 또 있을 수 있는 거랑 어떠니? 같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내분점이고 이게 외분점인 거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 둘을 연결한 직선상에서만 존재하는 딱 몇 개 점을 찾은 거야? 2개 점을 찾은 겁니다, 그치?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어떤 점들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높이 있는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몇 대면 2대 1로 하게 되는 점도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이 점도 2대 1로 하게 되는 점이 나와 안 나와? 그럼 그 점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분점이랑 이 외분점을 양 끝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 그려지는 거랑 무조건 똑같아.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좀 쉽게 푸는 친구들은 내분점 하나 찍고 외분점 하나 찍어서 그 원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게 중심의 좌표랑 어떻다 라고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걸 그냥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식으로 풀 때는 고민할 거 없이 이 모르는 P라고 하는 걸 또 자취처럼 몇 컴마 몇으로 놓고 X, Y라고 놓고 이걸 그냥 그대로 공식으로만 쓰면 돼. 그럼 우리 공식 어떻게 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항상 어떻다? 그럼 우리한테는 EBP의 성분이랑 우리 그냥 AP의 성분의 길이가 어때야 돼? 근데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항상 뭐가 붙어? 루트가 붙지. 맞니? 근데 루트가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항상 얘를 뭐 해? 우리는 제곱을 하죠. 제곱하면 어떻게 돼? 4배의 BP의 모는 제곱은 AP의 제곱이랑 어떻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그냥 식으로 푸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걸로 한번 풀어보고 왜 이걸 알면 조금 더 쉬운지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요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P, A, B 다 식이 있지, 그치? 요걸로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식으로 4배에다가 BP의 제곱 한번 만들어 봅시다. BP의 제곱. P는 써놨어. X, Y라고요. X, 의 제곱, 그렇지?
그다음 Y 플러스 2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그렇죠. 이게 우리 bp의 제곱입니다. 그렇지? 이거는 그냥 이제 ap의 제곱만 써주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걔네들이 같은 식인 거니까 우리 이거 4배 해주고 전개해서 한쪽으로 다 넘겨서 우리 또 식을 만드는 거죠. 요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4 하고 요거 다 할 거니까 4x 제곱 이렇게 바로 가될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x니까 4까지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8x. 숫자는 4.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y 한번 불러봅시다. 몇 i의 제곱? 4y의 제곱. 몇 i? 16y. 그렇지. 숫자 얼마? 16은 요거 이제 제곱하는 거죠? 제곱하면 불러봅시다. 또 이거 바로 쉽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얘네들은 그래서 이 개수가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안 나와. 그렇지? 그래서 우리 넘겨서 정리를 좀 더 해줘야 되겠죠? 다 넘겨봅시다. 몇 x 제곱이야? 왼쪽으로 넘기면 3x 제곱. x는 똑같은 거 보이니? 그렇지? 그래서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 몇 i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i 제곱. 그렇지? y는 얼마? 몇 i? 그렇지. 플러스 18y. 상수만 찾아보면 여기 20이죠? 여기 16 똑같네? 이렇게 지어도 되겠지? 그럼 여기만 넘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된 거지? 참 다행히도 다 3의 배수인 거 보여? 그래서 그걸 약분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이지? 이걸로 이제 원의 방정식 만드는 거야. x는 신경 쓸 게 없고요. y만 몇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제곱이라고 우리 하는 거지, 그치? 이거 하느라고 여기다 얼마를 더한 거야? 더했으니까 다시 1만 빼주면 8까지 써준 거랑 어때? 그래서 얘가 정답인데 아까 우리 얘기한 요 내분을 조금만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치? 요 내분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2대 1로 내분하는 점 하나, 외분하는 점 하나라고 그랬지, 그치? 요걸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 1, 마이너스 내분. 벌써 까먹었어? 몇 분의? 3분의 2 플러스 4. 그쵸? 또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우리 몇 컴마 몇이라고 불러? 1이라고 부르겠지, 그치? 외분점은 그냥 우리 이거 반대로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치? 먼저 분모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 몇 빼기면?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몇 빼기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랑 어때? 같지? 그럼 봐봐. 우리 요 첫 번째 점을 찾은 게 아까 2,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요 점을 찾은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치? 그럼 아까 선생님 뭘 찾으라고 그랬어? 여기 중심의 좌표를 찾으라고 그랬지? 중심의 좌표 불러. 0, 마이너스. 이거랑 어때? 똑같아. 반지름. 이 둘로 찾아. 끝나죠. 반지름 알고. 루트 몇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2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8이 나오는 거랑 어때? 이렇게 그냥 끝난다. 이해가 돼? 분명 우리 공식으로 해서 막 제곱해서 전개해서 풀려도 다 풀려. 근데 너네가 연습이 나중에 많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5랑 뭐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요? 맞아. 그걸로만 하면 그게 항상 두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야. 알겠지? 근데 도형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는 풀이 과정이 항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딱 10분 정도만 문제 풀 시간 좀 줄 거거든요. 지금 밑에 있는 거 조금만 연습 한번 해보고 걔랑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떤 거 할지 살짝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